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볼까요? 전기를 만들고 물을 정수하고 공장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죠. 근데요, 바로 이 핵심 시스템을 노리는 위협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위협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미국의 CSA와 FBI, 영국의 NCSC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공동 지침서, 그 핵심을 담은 긴급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먼저 문제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마시는 물, 또 우리가 쓰는 수많은 제품들,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될까요? 당연히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겠죠? 그게 바로 운영기술, 줄여서 OT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IT가 컴퓨터, 데이터 같은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이 OT는요, 우리 산업 세계의 신경망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수장 밸브를 열었다 잠궜다 하거나 공장에서 로봇팔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실제 물리적인 장치들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OT입니다. 그래서 이 OT 보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OT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그냥 데이터 좀 유출되고 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현실 세계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무서운 공격을 하는 걸까요? 보통은 아주 정교하게 훈련받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핵티비스트들,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 CNI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과 보상을 제대로 따져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위험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하기 전에 이걸 꼭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연결 진짜 꼭 필요한가? 연결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또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약점이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단종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거시 제품의 위험성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계속 보안 업데이트도 해주고 방어 기술도 들어가는데 이 레거시 제품들은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OT 환경에 아직도 이런 낡은 시스템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해커의 공격에도 그냥 뻥 뚫릴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냐면 아예 해커들이 공격할 건덕지 자체를 줄여버리자는 겁니다. 즉,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는 거죠. 여기서 노출 관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우리 시스템 중에 어떤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지 찾아내서 그 위험을 미리미리 줄여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직접적인 인바운드 연결. 이게 뭐냐면 외부 인터넷에서 우리 내부 OT 네트워크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쑥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커님 들어오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훨씬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바로 DMZ를 통한 중계 연결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경비실을 하나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방문객은 일단 경비실을 거쳐서 신원 확인을 해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경비실 역할을 한 완충지대를 바로 비무장지대, 즉 DMZ라고 부릅니다. 이 DMZ는 위험한 외부 인터넷과 아주 중요한 내부 OT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해서 꼭 필요한 통신만 안전하게 중계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 위협이 내부로 직접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화벽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DMZ 같은 걸 잘 구축했어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비직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외부 공격 표면 관리, 즉 EASM입니다. 이건 해커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커의 시선으로 우리 시스템을 샅샅이 스캔해서 외부에 노출된 약점이 없는지 미리 찾아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다 종합해서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아주 실용적인 시작점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죠?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과를 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이 시스템이 우리 핵심 업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 만약 이게 멈추면 비상대책이나 백업은 있는가? 그리고 셋째, 요즘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어디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은 체계적인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또 효과적인 보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수많은 핵심 인프라들, 과연 정말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